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강서구 동천동에 살고 있는 김지석입니다. 네, 저는 영등포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활동 중인 이원경이라고 합니다. 인권 강사라고 들었는데 강의를 시작하시게 된 동기는 무엇일까요? 장애인과 저장애인과 여기 인권 생태계 팀의 선생님의 추천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가 지적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이랑 비장애인이랑 나중에 같이 더불어가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러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엄마로서 그래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많이 다녀서 이제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좀 더 알고 하면 나중에는 더불어가는 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인식 개선 교육에 나서게 됐습니다. 일상에서 휠체어를 타시거나 지체장애가 있으신 분들 많이 뵙지 못한 것 같은데 얼마나 계시나요? 그쵸. 실제로 다니다 보면 잘 안 만나져요. 그쵸. 근데 저는 또 다니다 보면 장애인밖에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2015년도 통계를 보게 되면 거기에 우리나라 인구를 약 5천만 명으로 잡았을 때 장애 인구는 250만 정도. 그러니까 약 5% 정도 그 정도가 장애인. 그럼 100명 중에 5명이 장애인인 거예요. 그러면 더 숫자를 적게 보면 20명 중에 1명이 장애인인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보통 한 학급에 한 20명 정도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급에 1명 정도는 장애인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실제로 학교에 가면 그만큼의 장애인이 있진 않아요. 그건 뭐냐면 장애인들이 태어나서부터 장애인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장애라고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중간에 사고나 질병으로 후천적인 장애를 얻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비율이 선천적인 장애인 사람들은 약 10% 그리고 후천적인 장애인 사람들이 90%라며요. 되게 많죠. 우리가 잘 관심을 안 가지면 잘 안 보여요, 사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장애인분들도 여러 이제 그런 시설 이런 것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활동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보면 장애인들을 만날 수 있어요. 네. 장애인분들은 사실은 많이 있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눈에 잘 안 띄는 곳에 이런 시설, 장애인 시설 같은 데서 많이 살다 보니까는 이 집에서 나오지를 않고 살다 보니까는 일상생활에서 눈에 잘 안 띄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게 저희 주변에도 어딘가에 계신다는 그런 그렇죠. 네. 쉽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병원이 편하겠어요? 장애인들이 아니면 놀이동산이 편하겠어요? 병원을 많이 가시겠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주로 가시는 데가 있는데 전 이게 큰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에 가나 어디든지 여러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다 섞여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장애인들이 가는 곳은 장애인들이 편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걸 거예요. 근데 이 사회 어딜 가나 편한 시설, 또 편한 시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조성이 된다면 다 어딜 가나 가서 이제 있겠죠. 근데 지금은 환경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비장애인들이 보게 되면 장애인들을 만나기가 쉽진 않아요. 일단 지하철 이용만 생각을 해도 장애인들이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불편한 점이 많아요. 물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다 설치가 되어 있지만 비장애인들이 이렇게 그걸 이용하는 것보다는 쉽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 전용 차량을 이용한다던가 이렇게 대중교통보다는 그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이렇게 자주자주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보진 않아요. 보진 않지만 그분들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고 더 사회에서 많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일상에서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있어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상생활에서의 불편한 점 개선되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많죠. 일상에서 불편한 네. 거는 장애인이 살아가면 우선 환경이 좋아져야 되는데 우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교통으로면 휠체어를 탈 수 있는 저상버스도 있어야 되고 거리에
턱 같은 것도 없이 휠체어가 잘 다닐 수 있게, 그리고 뭐 장애인 화장실도 많이는 있고, 이런 건물에서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편의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신체는 다 이제 자유롭게 다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거에 불편함보다는 그런 사회적인 시선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런 점이 되게 많아요. 저도 우리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밖에 나가면 아기 때는 이제 아이니까 괜찮았는데 아이가 점점 크면서 이제 놀이터를 가게 되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아이가 왜 말을 못해요? 왜 그래요? 막 물어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눈이 좋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눈 나빠서 안경 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굉장히 잘해. 어떤 사람은 말 못하는 사람도 있지? 아이들이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말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있어. 근데 이 아이는 말을 못해. 다 달라.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해줘요. 근데 어른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묻지 않고 일단 경계의 눈빛을 보여요. 특히 이제 발달장애를 가진 이제 사람 중에는 그런 행동 있잖아요. 알 수 없는 그런 무의미한 행동들을 많이 해요. 뭐 갑자기 뭐 소리가 나면 막 깡충깡충 막 뛰기도 하고 갑자기 막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막 이런 데를 막 두드리기도 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어떤 그 사람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표현하는구나 라고 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사실 모르겠다 보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헉? 저러다 나 치면 어떡해? 막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발달장애인이 나타나면 무서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네. 그래서 그런 행동이나 그런 시선, 이런 말투,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식 개선이 잘 되어서 그런 것들이 조금씩 고쳐지고 개선이 된다면 더 많이 이제 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코로나가 19가 계속 발병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새로 불편하신 점들이 생길 것 같은데 무엇인가요? 굉장히 많아요. 비장애인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바깥 외출도 삼가해야 되고 어려운 점이 많은데 우리 발달장애 이제 학생들 예를 들자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도 못 가고 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쌓아왔던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의 효과들이 퇴행이 막 되는 거예요. 자극을 받지 못해서 퇴행이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비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바깥 출입을 하면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이런 개인 위생 그런 방역이 다 되잖아요. 근데 발달장애 친구들을 보게 되면 마스크 쓰는 것도 어려운 친구, 뭐 이렇게 자기 그런 개인 위생 관리가 어려운 친구,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마스크를 못 쓰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그래서 마스크를 벗어야만 되는 거예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다가도 제지를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밖에를 이제 코로나 때문에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집에 혼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사람의 보호자, 부모가 됐던 누가 됐던 보호자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밖에 나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고 집에서 고립이 돼서 이제 있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타깝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중증장애인들은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되고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음으로 집으로 와야 되는데 이 집에서 뭔가 집에만 격리로 있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생활하기가 어려운 장애인분들이 많이 있죠. 청소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실까요?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인데 네, 사실 장애인 하고서 장애인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꼭 도움이 필요해, 도와주어야 돼, 도와주어야 하는 존재야 이렇게 해서 다가가면 서로가 굉장히 힘들어요. 장애인도 사실은 도움을 꼭 받지 않아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무시가 되면서 원하지도 않는데 도움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이제 상대방 같은 경우는 꼭 도와주어야만 해. 이런 압박, 이런 거,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불편하고 좀 어려운 관계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그냥 그 장애인을 볼 때
그냥 장애도 그 사람이 가진 하나의 개성이라고 보고서 다가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선입견, 그런 안 좋은 시선, 안 좋은 이런 거, 몰라서 생기는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냥 하나의 그냥 인격체로 개인 특성을 가진 인격체로 봐주신다면 훨씬 더 같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니 옛날부터 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이걸 많이 가져서 뭔가 좀 안 좋은데 장애인에 대해서 그냥 장애인도 그냥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을 봐도 그냥 자연스럽게 봐주고 함께 그냥 잘 살아가는 그런 일상적인 모습이 됐습니다.